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록 7번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호킹의 무경계 우주론. 스티븐 호킹이 우주론 하나를 제안을 했는데 무경계 우주론. 과학동화 2001년 8월달 판에 보면은 빅뱅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거는 이제 빅뱅 이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런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스티븐 호킹의 명쾌한 해석을 들어보자. 스티븐 호킹이 설명하는 태초 우주. 태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태초 이전은 뭐냐라고 이제 심술궂게 묻는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 우주론에서 태초는 우주론가들을 무척이나 괴롭히고 있는 주제이다. 영국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자신의 무경계 우주론으로 태초를 훌륭하게 설명했다. 그는 태초보다 10분 전의 시간에 대해서 묻는 것은 지구 북극에서 북쪽으로 1km 간 지점이 어디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 풀이했다. 이는 정말 기막힌 해석이 아닐 수 없다. 북극에서 북쪽이 어디냐라고 묻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북극에서는 북쪽이라는 방향조차 없다. 하늘 방향이 북쪽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아니 북극에서 북쪽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하늘 방향이 북쪽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대답인 것 같은데 하늘 방향이 북쪽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또 이제 설명을 하고 스티븐 호킹에 따르면 우주의 시작도 이와 마찬가지다. 우주의 시작은 결코 특이한 조건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빅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빅뱅이 아니라는 거죠. 빅뱅은 특이점인데 즉 우주는 저절로 태어나 진화하게 됐다는 것이다. 저절로 태어나 진화했다. 공간도 지구 표면처럼 부피는 유한하나 경계가 없는 존재가 된다. 즉 휜 3차원 공간, 즉 4차원 구체의 표면 공간.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처음부터 제가 주장했던 어미양자홀 우주론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스티븐 호킹은 빅뱅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또 빅뱅도 맞다. 빅뱅도 맞고 얘도 맞고 이것도 맞고 둘 다 맞다라고 이제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특이점이 아니라 그 4차원 세계의 거대 항성이라는 거죠. 그 4차원 세계의 거대 항성이 뻥 터졌다. 그러니까 4차원 세계의 거대 항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특이점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 3차원 세계의 거대 항성은 뭐 당연한 항성이고 4차원 세계의 거대 항성은 이상한 항성이니까 뭐 특이점이라고 불러도 되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 스티븐 호킹이 빅뱅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호킹은 자신의 무경계 우주론이 단지 제안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해는 하지 않아야 하겠고요. 제안, 단 제안 수준이다. 저는 그 제안이 바로 어미양자홀 우주론이다. 무경계 우주론. 누가 무경계를 만들었냐는 거죠, 이게. 어미양자홀이 무경계를 만들었다. 구체, 4차원 구체를 만들었다. 좀 설명을 하자면 이게 2차원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고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북쪽이 어디냐? 당연히 북쪽 이쪽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북극에서 북쪽이 어디냐라면 이제 답변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2D 서페이스 2차원 표면만 얘기할 때는 거죠. 즉 전제 조건. 즉 무경계 우주론의 전제 조건은 3차원 공간만이 존재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하는 거죠. 3차원 공간만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이걸 지구를 예로 들었으니까 2차원 표면만 존재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설명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북극에서 북쪽이 어디냐? 당연히 모순이죠. 근데 현실은 2차원 표면에 3차원 우주가 펼쳐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여기서의 북쪽은 북극에서의 북쪽은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게 특이점이라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의 특이점은 없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거죠, 이거. 이렇게 가는 여기서의 특이점은 특이하다는 겁니다. 특이하니까 특이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거다.
특이점에서의 공간은 우리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여기서 전제 조건 3차원 공간만이 존재한다. 3차원 공간만이 존재한다. 특이점에서의 공간은 우리 공간이 아니다. 그럼 4차원 세계가 존재한다는 뜻이냐? 그렇다. 그러면 다시 여기는 4차원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여기 북극에서 북쪽은 어디냐가 그냥 그건 생각할 필요 없는 거라고.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4차원 세계가 존재한다.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3차원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어미 양자홀이 존재하고 그것이 바로 4차원 세계 특이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핵심은 전제 조건이 가능한 적어야만 합니다. 전제 조건이 가장 적어야만 한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한 개. 전제 조건 한 개 가지고 만물이 설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신학, 바이블, 성경에서는 전제 조건 한 개 아닙니까? 신이 존재한다. 신이 만물을 만들었다. 뭐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에 의해 가지고 전제 조건은 하나밖에 없다는데 이와 같이 계속 전제 조건이 붙게 되면은 계속 이제 혼란, 또 다르게 말하면 앞뒤가 안 맞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 상수들 조합의 무차원 비는 10의 40승 정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전자의 질량, 광속, 프랑크 상수, 그리고 중력 상수와 같은 것들을 그 상수들 있지 않습니까? 상수값들 막 조합을 하면 계속 많은 경우에 10의 40승의 무차원 비가 계산된다고 합니다. 10의 40승. 10의 40승이 그 중력의 레벨, 중력이 이상하다. 중력이 한 10의 38승 정도. 이게 계속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현 과학에서 뭔가 하나를 놓쳤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나를 진실이 있다는 거죠. 진실이 있는데 그 진실을 놓쳤다. 계속 이게 수학 아닙니까 지금? 수학적 관점에서 계속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물리의 진실. 수학에서 놓쳤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를. 그게 바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이고 이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 설명도 못하고 또 뭐 관측 자체도 안 되는 것이고 이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에 관해서 명백히 밝혀지고 계산이 된다면 왜 계속 이렇게 이런 것들이 조합이 10의 40승이 되는지 이것이 설명해 줄 거라는 거죠. 제 우주론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바로 어미양자홀이다. 어미양자홀을 집어넣으면 각종 수학 계산식에 집어넣으면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이와 같은 것으로 나오는지 설명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우주 시작이 이제 빅뱅인데 빅뱅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제 무한대 중력을 넣고 하니까 특이점이 나온다는 거죠. 그 특이점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된다는 것인데 그럼 양자역학적으로 우주의 시작을 파악할 수 없느냐? 이것이 서로 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의 시작을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양자역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둘 다 가능하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고차원이 저차원으로 가는 것이고 블랙홀에다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양자역학 이론은 저차원이 고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화이트홀에다가 적용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이거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은 이거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양자역학을 우리 세상에다가 적용해서 우주의 시작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전혀 엉뚱한 답이 나온다. 앞에서도 계속 많이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 이 그림 계속 6차원 6, 5, 4, 3, 2, 1, 0 이쪽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의 세계,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의 세계 이쪽에다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서 무한대의 중력을 가하면 여기 양자화가 돼요. 꼬불꼬불 그래서 우리 세계, 이 세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면은 이게 나타난다. 그럼 양자역학은 꼬불꼬불한 세계를 해석하는 게 양자역학입니다. 여기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양자역학을 0차원,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우리 우주가 나타날 것이다. 즉 이쪽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라. 그러면은 우주의 근원이 계산이 될 것이다. 요쪽 방향으로는 양자역학을 적용해라. 그러면 이쪽으로 우주의 근원이 양자역학적으로 계산이 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세계는 이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다는 거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서 양자화를 시키는 것이 현실이고, 반현실, 즉 양자역학을 적용을 하면은 화이트홀, 반현실의 세계, 현실의 반대 세계가 계산이 될 것입니다. 이 핵심. 여기다가 양자역학을 적용해라. 그럼 우주의 기원이 뭐냐?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이게 출발점이니까 둘 다 맞다는 거죠. 근데 우리 우주의 기원은 이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니까 방향이 여기가 스타트죠. 그래서 직선의 세계에다가 무한대의 중력을 가하면 양자화된 저차원이 나타난다. 이것이 우리의 세계이다. 양자화된 6차원에다가 무한대의 이제 반중력을 가해야 됩니다. 반대 세상이니까 직선화된 고차원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양자역학의 세계. 양자역학적 우주 시작. 거꾸로 회전하는 은하. 위키백과사전에 보면 검은 눈 은하 이래가지고 여기 외관상 보통에 나선 은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답니다. 그런데 최근 결과 은하 중심에서 안쪽 3000광년까지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나 3000에서 4만 광년까지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 두 방향이 충돌하는 경계지대는 젊은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예를 들어서 이쪽은 가운데는 이렇게 돌고 있으면 여기는 반대로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죠. 이게 회전 방향의 반대이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10억 년 전 어떤 위성은하가 충돌을 해서 역으로 충돌 방향이 회전 방향이 반대였던지 아니면 충돌 그 위치 때문이든지 하여튼 두 은하가 충돌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역방향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제가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뜻은 이렇게 좀 회전 방향 이상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아스트로노트라는 사이트 천문 노트 가면은 엉뚱하게 회전하는 멍청한 은하. 멍청한 은하라는 거죠. 아니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전하면 여기는 왜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느냐. 회전 방향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저도 이제 당연히 은하 중심에는 초고대 블랙홀이 있고 정상적인 상황은 블랙홀이 공간을 오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말고 있습니다. 공간을 말고 있다. 이와 같이 500원짜리 동전, 블랙홀이 공간을 계속 말고 있다는 거예요. 블랙홀이 회전하니까 회전 방향으로 공간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똘똘똘똘 말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똘똘똘똘 말다 보면은 계속 여기 이 블랙홀의 회전력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공간이 계속 말리니까 그 회전력이 그 회전 에너지가 공간을 많은 에너지로 계속 전달이 되니까 물론 여기 바깥의 공간에 엄청나게 당기고 있겠죠. 여기서는 당기고 있고 여기는 계속 말고 있고 계속 똘똘똘 말다 보면은 얘가 이제 회전력이 사라집니다. 회전력이 사라지는 순간 공간이 풀어진다는 거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돌던 게 이제 풀어지게 된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진다. 그것은 제 8장에서 축 공간 입자의 근원을 설명했듯이 이렇게 원래 직선이었죠. 직선의 세계, 일반 상대성 이론의 세계. 직선이 이렇게 블랙홀이 회전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계속 똘똘똘똘 말렸습니다. 이렇게 말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똘똘똘 계속 말리죠. 여기서 뻥 터져야 된다는 겁니다. 감마 폭발. 자식 블랙홀이 있는데 자식 블랙홀이 계속 공간을 똘똘똘 말고 있고 그 자식 블랙홀이 감마 폭발을 하면은 자식 양자홀이 탄생을 해서 이게 여기 중성이에요. 중성. 쌍극이 홀극으로 이렇게 딱 분리가 된다. 이것이 이제 분리가 되면은 이거는 이게
역방향이 불가능한 거죠. 쭉 이쪽으로만 가는 거죠. 분리된 게 다시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 이쪽 방향으로만 간다는 거죠. 근데 핵심은 여기서 요게 이제 은하 나선팔 모양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근데 폭발이 안 일어났다. 뻥 터져야 됩니다. 감마 폭발. 감마 폭발이 터지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진정한 2차원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여기서 폭발이 안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나면은 다시 이게 풀어지죠. 이쪽으로 갔죠. 이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다시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공간이 풀어진다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공간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된다. 그럼 다시 왔다가 여기서 또 다시 반대 방향 또 돌겠죠.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즉 어떤 경우 감마 폭발이 안 일어난 경우. 그래서 블랙홀이 오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말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감마 폭발이 발생하면 자식 양자홀이 탄생해서 그 표면에 2차원 우주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비정상인 경우 블랙홀이 계속 공간을 말고 있는데 감마 폭발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 블랙홀 회전이 0이 되죠. 계속 회전력이 공간 많은 에너지로 바뀌니까 공간이 풀어지면 반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하가 거꾸로 돌게 된다. 감마 폭발이 그럼 발생하지 않는 것도 있느냐? 역시 공간을 말면서 또 외부 물질도 막 흡수를 해서 이게 덩치가 커져야 되는데, 블랙홀 덩치가 커져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블랙홀 덩치가 커지죠. 왜냐하면 계속 외부 물질들을 흡수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감마 폭발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그 블랙홀 공간을 말았는데 블랙홀 덩치가 안 커지는, 조금밖에 안 커진다는 거죠. 조금밖에 안 커지니까 폭발이 안 일어납니다. 뭐 그런 경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은 물질을 막 뿌짝뿌짝 흡수를 하니까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데, 뭐 또 간혹 가다가 텅 빈 공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흡수 안 돼, 물질이 없는, 행성들이 없는 그런 은하도 있을 것이고, 어미 양자홀은 우선 어미 양자홀 우주론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고, 이제 빅뱅 우주론도 있지 않습니까? 빅뱅 우주론은 있는데 이게 비교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미 양자홀이라는 거는 한계, 근원 한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빅뱅이라는 거는 이거 현상 과정을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근원입니다. 근원은 한계이다. 한계만 딱 저는 설명하는 것이고, 이게 빅뱅은 현상,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지 않았겠느냐. 그 다음에 또 법칙들도 있지 않습니까? A 법칙, B 법칙, C 법칙 등등등등등등.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상이 있고 관찰해서 또 법칙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측정을 해서 법칙으로 만들고 이렇게 뚝뚝뚝 있다. 이것들은 원소라는 겁니다. 원소 가지고 우주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원 한계 가지고 우주를 설명해야 된다. 따라서 어미 양자홀 우주론은 근원을 제한을 하는 것이고, 이것들은 원소들이다. 현 물리학은 우주 법칙을 100% 파악하고 있는가? 네, 이 법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론 혹은 법칙 100% 다 파악하고 있느냐 뜻이. 당연히 100% 파악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100% 파악 못했기 때문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현 물리학이 우주 법칙을 100% 파악하고 있다면 이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왜 등장을 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암흑물질 법칙, 암흑물질 보존의 법칙, 예를 들어서 암흑물질 에너지 법칙, 새로이 등장을 할 것이라는 거죠.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이거 현 과학에서 지배물질을 놓쳤다. 이거 놓친 것에 대해서 이제 찾으면 그 법칙들이 또 새로이 등장을 한다. 그 법칙이 새로이 등장을 하면은 제가 부록 6번에서 설명했듯이 현재 아름다운 우리 우주가 탄생될 확률이 10의 120승이라고, 글쎄요. 그냥 빅뱅 이론을 반박하는 사람 입장에서 반박하는 그 사람들이 10의 120승이라고, 글쎄 이게 놀리는 건지 아니면은 또 빅뱅 이론
주류도 이걸 인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에 10의 120승 확률이 암흑 에너지 보존 법칙, 뭐 암흑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새로운 법칙이 적용이 되면 1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왜 법칙이 추가되면 계속 확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명확해진다는 거죠. 새로운 법칙이 추가되면 10의 120승이 아니라 이게 암흑 질량 법칙이 추가되면 10의 10승이 될 거라는 거죠. 즉 암흑 질량 법칙이 새로 나올 것이고 나중에 확률은 10의 10승이라는 겁니다. 암흑 에너지 법칙이라는 새로운 법칙이 또 탄생을 할 겁니다. 확률은 1이라는 거죠. 결국은 왜 계속 줄어드니까 확률이 우리 우주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질 확률 그것이 바로 어미양자홀이다 라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 장이론, 중력장, 전자기장, 핵력장, 양자장, 뭐 또 기타 등등 각종 이론에서 장이 쫙 펼쳐져 있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장이론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과연 광자가 입자냐 파동이냐. 전 지금까지 파선이라고 제 10장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은 파선이다. 파선이 이렇게 똘똘똘똘 말리게 되면 입자가 입자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이게 풀어지면은 이제 파동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 7장에서도 이렇게 광자가 이렇게 입자로 있는데 입자가 이렇게 퉁 튀어나오면 파선으로 이렇게 쫙 펼쳐진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펼쳐지느냐? 이게 파선이죠, 분명. 선입니다. 선인데 그래서 그림에 오류라기보다도 이게 XYZ를 선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얘도 XYZ가 선이라면 얘도 XYZ 공간 전체를 다 말하는 거죠, 이게. 얘도 이제 XYZ 공간 전체를 파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1차원 직선, XYZ 공간을 1차원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고 놓고 보니까 이게 약간 헷갈리는 게, XYZ 공간을 2차원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2차원으로 표현을 하면, 일단 얘가 광자가 이렇게 있다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말 그대로 선인 거죠, 이게. 이거는 이제 진짜 선. 광자를 이쪽으로 쐈습니다. 쏘면은 이쪽 방향, 쏜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느냐, 아니면 광자가 하나가 튀어나오면 모든 방향으로 이게 그 물결의 표면, 물표면의 물결처럼 파동으로 모든 방향으로 다 이렇게 그 파동으로 가겠느냐? 뭐 이것도 파동이고 이것도 파동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갈 거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쪽 그림은 파선이다. 이거는 파선이다. 이렇게 그리면은 파동처럼 행동한다. 물결 표면처럼 행동한다. 근데 이제 광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광자란 존재하지 않고 파동만이 존재한다. 라는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그건 뭐 아마 장이론과 비슷한 개념인 것 같고, 중력장. 그래서 어미 양자홀이 당기죠. 입자들을, 원자를 당깁니다. 수직 방향으로. 그러니까 중력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건 이건 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중력자라는 건 없다. 장이다, 장. 이 표면, 손수건, 이 표면이 장입니다. 그럼 광자는 광자란 없고, 광자장 혹은 전자기장, 장이라는 게 존재한다. 자가 아니라 장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 번 설명했듯이 꼬불꼬불한 것이 혹시 장 아니냐? 그러니까 전자기장, 이게 전자기장이고, 여기서 이렇게 똘똘똘똘 이렇게 말려 있다. 이것이 광자이다. 광자가 풍 하고 튀어나오면 축착 펼쳐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또 그림을 그리다 보니 이게 똘똘똘 말려진 게, 이거를 좀 더 확장을 하면
이와 같이 뭐 이것도 이게 우리 공간입니다. 골짜기가 다 우리 공간이고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양자화가 있고 꼬불꼬불꼬불 그럼 여기도 꼬불꼬불꼬불이고 이게 혹시 장 아니냐? 꼬불꼬불한 거에 푹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푹 들어간 것은 중력을 일으키는 것이고 여기 요 사이 조그만하게 이게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빨주노초 파남보를 만드는 그 전자기장 여기서 이제 꼬불꼬불한 게 빛의 스펙트럼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입자 한 개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장의 논리로 그러면은 장이 있다는 거죠. 빨주노초 파남보 장이 물론 이제 개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제가 네 개를 그렸습니다만 뭐 이게 꼬불꼬불한 게 수십만 개겠죠. 수십만 개가 양자화가 되어 있다. 꼬불꼬불하게 이게 수십만 개가 이렇게 그 주파수나 진폭 파장이죠. 파장대별로 수십만 개가 양자화가 되어 있고 그림상으로는 하나, 둘, 셋, 네 개만 제가 그림을 그렸고 이게 장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그 우리 세계의 원자가 이렇게 진동을 한다. 수직 방향으로 우리 세계의 수직 방향으로 진동을 하면은 이게 진동을 하면 얘가 이렇게 얘가 이걸 때리는 거죠. 때리면 그러니까 레벨 온도 T라는 온도 레벨 요쪽 라인은 그 온도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 T라는 온도의 원자가 때리면 이거 네. 여기서는 이게 되겠습니다. 이쪽이 탁 때려진다는 거죠. 이게 때리면 얘가 툭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장이 튀어나오고 그럼 얘가 다시 진동을 하니까 이쪽을 때린다는 거죠. 그럼 얘가 또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장이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갔을 때는 얘는 튀어나오니까 다시 들어가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파동을 그리는 거 아니냐. 장이 이제 고무줄이 파동 그리듯이 장이 파동을 그리는 것이고 그럼 이게 이쪽이 전기장이라고 한다면 혹시 이쪽이 자기장 아닐까? 이거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모양이. 왜냐하면 원자가 때리니까 동시에 때릴 수는 없는 거니까 동시에 때린다 그러면은 당연히 모양이 똑같겠지만 이거 때렸다가 이쪽 다다다다다 때리니까 모양이 같을 수는 없다. 같을 수는 없다. 이것이 혹시 전기장과 자기장의 수직 방향이 아닌가 싶고 과연 이게 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선일까 아니면 이렇게 장일까 이게 이제 이쪽 그림을 표현한 것이고 설명이 좀 횡설수설했습니다만 이거 역시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건 전문가 아니면은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좀 많이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럼 행력장 뭐 이 논리로 하자면 또 역시 행력장이라는 게 있는 거죠. 요 속에 꼬불꼬불 C라는 공간이 양자화돼 가지고 이것도 똑같은 논리로 행력장을 만드는 것이고 본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양자화된 ABC 공간 그러니까 이거 직선의 X축 가로 세로 높이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좌표축이. 근데 양자화된 ABC 공간을 XY 3차원 우리 공간에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까? 제가 나름대로 그림을 이렇게 이게 A가 양자화된 것이고 이게 B가 양자화된 것이고 C가 양자화된 게 또 있고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만 그림에 많이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전문가는 본 아이디어를 본다면 양자화된 ABC 공간을 XYZ 3차원 공간에 도시할 수 있지 않을까? 전문가라는 말은 현 물리학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신 분은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튀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다양한 그림을 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림의 기본 방향은 올바를 것이다. 근데 그림을 세부적으로 그리는 디테일한 그림에서는 많은 오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핵심은 뭐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세부적으로 올바른 그림이냐 어디서 그림이 틀렸다가 아니라
어미 양자홀, 지배물질 한 개, 이 지배물질 한 개가 어미 양자홀이다라고 어미 양자홀이 맞다라고 한다면 뭐 이거는 전문가가 딱 보면 바로 그림이 그려진다 라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